감독 묵인 아래 팀닥터, 동료 선수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지난해 7월 강서구청 카누팀의 합숙훈련으로 온 대학생 A씨는 전 국가대표 선수 2명에게 폭행과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너무 수치스러웠고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제일 충격이었죠. 감독이 선수들에게 훈련비에 상금까지 걷어서 깜깜이로 돈을 썼다는 건데요. 이거를 누구한테 얼마가 들어올 거니까 보내달라. 한 선수가 얼굴에 뿌려진 술을 닦아냅니다. 오히려 저 음해하다 보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왜 제가 나쁜 짓 했다고 저를 매도하고 대국에서 내장하려고 하냐고. 참을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럼 제가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화가 나요. 뒤늦게 체육회에다가 진정서 넣기 시작했고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 넣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제가 진정서를 다 놓은 거예요. 대한체육회에서 수사를 다 해서 어떤 징계가 내려져야 된다. 이런 것까진 다 해가지고 부산시 체육회로 보냈는데 감독 얘기만 듣고서는 뭐 의심점이 있었다. 아니 의심점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네가 어떻게 알아. 한쪽 얘기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이후 조사를 벌여 가해 선수와 감독, 피해를 알고도 방치한 관계자들의 처벌을 각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체전이라는 그 큰 대회가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저희가 전국체전 12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12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부산의 그 도시 의상하고 맞지 않는 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가 이거를 탈피해야 된다. 모든 감독들도 성적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굳은 각오로 이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무렵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나름 조사해 보니까 다른 선수들, 소위 말하면 가해를 했다고 하는 선수들하고 피해를 당했다는 선수들하고 좀 내용이 다르니까 확실하게 좀 더 조사를 좀 깊이 있게 해봐야 되겠다. 감독이 정말 조사를 해도 애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네. 사실 그 어떤 가해자들의 어떤 사정만을 봐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듣고 나서도 왜냐면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으시거든요. 민혁 씨, 그 피해자 접촉은 어떻게 했었지? 그때? 피해자. 피해자 1차 조사는 대한체육회에서 조사를 다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그래서 1차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상세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또 계속 또 인권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마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조사를 해서 감독한테 징계를 해라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제가 녹음을 해갖고 대한체육회에서 이 부분을 감독한테 이런 일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음성이 조작된 거라고. 음성 녹음한 녹취된 내용조차도 가짜라고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지 자기들 잘못을 인정할까요? 저도 뭐 자살이라도 해야지 제 말을 믿을까요? 그 이제 감독이 그거 할 때 그 위에 샤바샤바 할 때 술 사고 다 너희들 위해서 윗사람들 한다고 술 사고 막 그런 걸. 그분이 예. 감독을 잘한 것도 아니고 배구 지도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네. 배구계 쪽에는 인맥이 없어요. 근데 부산에서는 이제 체육회에서 계속 메달은 따니까 네. 이제 자기가 돈 쓰고 하니까 이제 부산에서는 인정받는 거죠. 선수들 연봉이라든지 네. 선수들 얘 계약할 거다 그러면 무조건 계약하는 거고 안 할 거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그냥 부산시 체육회 배구는 감독이 왕이었죠. 항상 수시로 얘기를 했으니까 자랑식으로 저기랑 누구랑 술 먹었고 참 우리가 선수들 보고 돈 걷어라 걷지 마라 소리 이런 거 어른들 이제 자율적으로 하되 모든 선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해라. 어쨌든 진짜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영수증 처리를 그러니까 이제 정산 아까 얘기한 게 내가 이제 정산 보고라는 건데 정산에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당연히 증빙이 다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그 선수들 중에 모든 그 구성원이 다 보고 아 그랬구나 하고 수긍을 해야죠.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이 있는 팀도 있어요. 있는 팀도, 하는 팀도 있고 없는 팀도 있고. 그렇지. 하는 팀도 많아요. 네. 하는 팀도. 근데 이제 그 하는 팀도 많다는 게 결국에는 그 감독의 인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미 월급을 다 줬어요. 월급으로. 네 월급 어떻게 써라고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증거로 제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런 훈련비를 모은 것 중에 예. 일부를 예. 체육회 사람들과 술 먹는 데 썼다. 네. 그 증거가 있던가요, 이게? 그냥 얘기하는 거 지금 뭐 그러니까 증거가 있었어요? 의혹들이 이제 선수들 간의 뭐 대화라던가. 네. 그래서 그거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네. 그럼요. 모든 부분에 수사를 하면 다 하잖아요. 네. 한쪽 부분만 안 하잖아요. 사실은 처장님 이름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 네. 알고 있어요. 네. 늘 나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그 얘기 나오는 게 참 선수들도 이제는 우리가 인권 그것도 하나 인권 아닙니까? 내 돈 걷어가지고 가서 누구 접대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런 거 있을 때 미리미리 얘기를 좀 해라. 일 터지고 난 뒤에 뭐 그때 어땠다 그랬다더라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어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고충센터라든지 상담센터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선수들도 당당하게 인권을 주장하세요.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막연하게 뒤에서 숨어서 자꾸 숨어가지고 말이지 무슨 뭐 그냥 살짝 제보나 하고 왜 떳떳하지 못하게 합니까? 떳떳하게 하라고 하세요. 떳떳하게. 그러니까 최석현 선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 말 들어주지도 않지. 얼마나 답답하고 진짜 이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으면 극단적으로 그런 선택까지 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저쪽에서는 조직적으로 하나를 선수 한 명을 음해하고 진짜 자살이라도 해야지 믿을까요? 네, 이거 참 보면서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계속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쥐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좀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예를 들자면은 앞에 카누 폭행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사건 접수는 대한체육회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요구에 대해서 이것을 징계를 하라라고 내려왔어요.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징계를 할 수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도 새로 선임이 돼야 되는 시기였고 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총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총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대한체육회의 규정에는 총회는 서면으로 할 수 없다가 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빨리 못하니 대한체육회에서 이걸 해주십시오 하고 대려 그걸 갑니다. 해달라고요, 징계를. 대한체육회의 대답은 그냥 너희가 해. 그렇게 이게 사실은 내려왔던 그 전말의 내용은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고 이런 기간이 점점 늘어지면은 그 가해자한테는 점점 유리한 배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체육회나 부산시 체육회나 그것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피해 선수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으로부터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징계 규정은 있으나 규정대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구조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해서 처리가 되기 시작하면 처벌하는 문제는 그런 체육계 구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전 눈에 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도자하고 체육회 사이에는 굉장히 유대관계가 크고 스포츠계라는 폐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처벌에서도 한번 봐주자. 뭐 예를 들어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때까지의 지도자들의 성적이라든지 그 조직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서 좀 감경을 시켜주자. 그거는 규정에도 사실 나와 있는 바고요. 체육회 어떻게 규정. 그런 규정이 있을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 성적을 잘 냈으면 뭐 그래도 된다는 겁니까? 사실 이런 성범죄나 이런 폭행, 그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처벌이 솜방망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게 제일 먼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시체육회에 이제 그 징계를 담당하는 사람과는 또 아는 관계. 이런 부분들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징계를 조금 막는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형사적으로는 어떤 일부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분야로 다시 돌아온다.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자, 유재명 기자님, 지금 이 상황은 뭐 이야기 약간 좀 얘기도 격해집니다만 체육인을 위해 존재하는 체육회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체육회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체육인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산시 체육회 근로계약서에 보면은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조항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거는 해고인데 승리를 손상했다. 훈련을 태만히 했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인데 실제로 이 해고를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양정에서도 좀 과다한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사실 위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무효이기도 하고 또 불법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겸직도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사유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금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겸직을 금지할 때에는 뭐 기간이라던가 혹은 또 어떤 업종에 대해서 금지하는지 약간 업종도 제한을 한다거나 해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게 좀 바람직한데 선수들에게 좀 너무 엄격하게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선수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잘 알기 힘든 계약서,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별로 없고 계약 해지 사유라던가 손해배상 책임이라던가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무만 잔뜩 적혀 있는 계약서인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을 갖다가 선수한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조항이 있다는 거는 사실 이게 슈퍼갑과 을의 관계를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죠. 자, 홍석희 교수님, 그러니까 이 근로계약서의 조항들을 보면 갑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조항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계약서상의 조항들은 선수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왜 이렇죠?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이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하고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표준근로계약서 자체가 실업팀에서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다, 체육계는. 실업팀의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는 거를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가지고 발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런 이제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항들이 이제 독소 조항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는 생존하려면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한쪽으로 권한이 몰리게 되는 아주 그 불균형한 구조에 결국 피해를 입는 건 뭐 선수들인 것 같은데요. 그 체육계 권한이라는 것을 선수를 제재하고 컨트롤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팀을 지도 감독하는데 그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 선수들이 부당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눈 감아버린 이 관계 기관들, 그 실체가 드러난 또 한 사건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열린 체육대회입니다. 대회 시작 전 관중석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립니다. 유도에는 회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부당 인사를 철회하고 고소고발을 멈춰라. 회장이 자기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갑자기 이사회에서 김기범 총무를 해임안을 발의를 했고, 거기서 주목구구식으로 뭐 찬성하는 사람 손들라, 이게 뭔가 싶어서 해임안에 대한 불합리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형 현수막을 그때 들게 됐습니다. 거기에 내용에는 보면 회장하고 회장 둘이 그만 싸워라. 그리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혈 부회장은 물러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부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쟁으로 계속 시작이 된 거죠. 그 현수막 들었던 관장들 7명, 이 사람들은 딱 묶어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너가 300만 원 모아내면 내가 회장님한테 이야기 잘 할게. 그렇게 해서 관장들이 울모 교정 먹기로 300만 원 만들어서 부산시 유도에 이제 발전기금 넣어가지고 그 발전기금 넣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했죠. 하고 나서의 징계가 뭐냐면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여기서 집행유예라는 말은 스포츠 공정위원회 내용 자체에 집행유예는 없거든요. 1년에다가 집행유예 2년으로서 관장들을 이제 꼭 묶어버린 거죠. 힘을 아예 못 써버리고. 부산시 유도회는 상위 기관인 시체육회 권고로 지난해 말 공정위원회를 다시 열었지만 이번에도 자격정지, 집행유예라는 표현은 빠집니다. 지난 2011년 한 고교 유도 코치부 시절 학생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 관장들은 대회 때도 뭐 피해 본 것도 많고, 승단할 때 관장들은 솔직히 승단도 이제 자기들은 뭐 어차피 밥줄이거든. 그런 걸로도 피해를 보니까 실제 유도의 활동은 아예 못 하거든요. 유도에 싸우면 피해는 또 관장들, 뭐 학생, 학부모들
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참 답답하죠. 네, 예, 네, 진짜 네. 답답한 마음뿐인데. 네, 네. 자, 부산시 유도협회는 부산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부산시 체육회가 지도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자, 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이게 네. 저 체육회에서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될 사안 정도가 되지 않나요? 이제? 네, 국민체육진흥법에는요, 체육회에 그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 종목단체 등의 활동에 대해서 체육회가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요, 체육회가 직접 개입해서 중재할 수 있는 관리 단체 지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도회 이제 그 같은 경우에 상황이 사실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회원들이 직접 관리 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유도회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수면에 올라왔을 뿐이지 다른 많은 곳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다 그것을 수면에 올르는데 관리단체로 지정을 하면은 감당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럴지라도 부산시 체육회가 과감하게 관리단체의 지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해주는 모습을 한번 이번에 실력을 발휘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단체들도 꼭 관리단체 지정은 안 하지만 우려한 것처럼 안 하지만 아 이렇게 해결해 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계기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체육회에는 또 부산시가 있겠죠? 예, 그렇죠? 부산시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하소연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지금 부산시가 체육진흥기금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기금 설립 목적이 부산체육 발전을 위함이라 명시돼 있습니다. 사용 내역을 보면 부산체육 발전이 아니라 지금 스포츠원 발전을 위한 기금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한 곳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경륜장 보수에만 93억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경륜장 외 체육시설에 쓰인 돈이 내년으로 연기된 세계 탁구 선수권대 조직의 교부금 23억, 예. 그다음에 학교 야구장 개보수, 풋살 경기장 조성에 13억, 네. 총 36억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경륜장 부분에 집중 투자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부산시 체육시설의 대부분이 2002년 아시안게임 때 부산 건립됐거든요. 아시안게임 때. 그러면 대부분이 시설이 노후화돼 있죠. 그래서 많이 다들 그 시설들이 훈련하기 힘든 시설인데 왜 기금이 한 곳에만 집중돼 있는지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어떤 관리를 했는가라고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한쪽으로 편중돼 사용된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내역이 지금 나오고 있는 딱 그 대목인 거죠? 네, 지금? 예산상으로 규모가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 갑자기 머리가 확 복잡해지는데요, 그냥. 자, 그러니까 부산시 체육계에서 인권 침해, 또 비리 등의 사건이 이렇게 다수 발생하였으나 제대로 조치가 안 됐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관계 기관과 가해자 간의 유착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예산 운영까지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듯하다. 이 얘기들을 쭉 해왔었는데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겠죠, 일단은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관계 기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당사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대한체육회는 좀 그런 것이 자기들이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거기서 그냥 결정에 징계하면 될 텐데 꼭 조사는 자기들이 해놓고 그거 하는 거야. 징계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금 카누 같은 경우도 이제 징계를 했더니 자기는 억울하다고 재심 요구를 했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가 하면 또 대한체육회로 또 재심 요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예 대한체육회에서 조사를 다 했으니까 모든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징계 결정하면 될 텐데. 조사를 대한체육회 쪽에서는 했는데 뭐 징계를 내려라, 처벌을 하라는 그런 지시들은 다 부산시로 온다. 대한체육회가 하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내려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더라도 그 부산시 체육회에서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도 출석
신고를 해요. 가해자라든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사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의견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가해자가 뭐 상충이 된다든지 뭐 그러면은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걸로 해서 뭐 의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1심 기관인 부산시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체육회에다가 이렇게 핑퐁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율센터가 이제 최근 8월에 이제 출범하면서 그 전까지 이제 전문체부 주관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율센터 주관으로 이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출범 초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나온 게 없는 것 같고요. 좀 규정을 강화해 달라고 해서 또 문서를 체육회 보냈었어요. 7월달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원스트라이크아웃처럼 해가지고 연구 제명해달라고 문서를 보내가지고 아마 대한체육회에서 규정 같은 거를 정비를 하셔가지고 12월 이 사이 때 최종 의견을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국민체육진흥법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중간에 계속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 가지고 저희가 공고 근거로 해가지고 그 검토 중이거든요. 우리도 계속 고민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선수들이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는데도 머뭇거려야 되는가 왜? 머뭇거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찾아내는 것도 또 우리 그 고민해야 될 책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선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당하지 말고 억울함이 있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과감하게 우리 뭐 체육회로 하든 아니면 인권센터를 하든 여러 가지 자기가 그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을 때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지체 없이 하지 말고 그런 용기를 내는 사람이 많아야만이 이 풍토가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예, 부산시 체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겁니다. 이 의원님, 이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 체육회가 아직 이제 경각심을 갖고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체육회 운영의 예산의 70%가 사실은 부산시에서 지원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체육회 그 임직원들을 임금에도 부산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당연히. 세금이 쭉 들어가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죠. 2019년 부산시 체육회 임직원 36명의 임금이 총 20억 원이 나갔는데요. 부산시 체육회의 임금은 대한체육회의 그 규정에 의해서 모든 시도가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연봉을 받으면서 일한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그렇게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이 부산시 체육회를 사실은 잘 꾸려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부산시를 책할 때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밥통 되면 안 된다 하잖아요. 우리가 2%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신 차려서 잘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똑같이 질책을 받으면서 다시 이 안일함에서 깨어나갖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당장은 좀 글쎄요, 좀 부침과 공백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세하게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러나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그럼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될 텐데. 자, 지금 저희가 부산시 체육회를 포함한 우리나라 체육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계속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쥐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좀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자, 홍덕희 교수님. 체육계 문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작년에 그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해서 스포츠 혁신위원회라는 민관 합동 조직이 위원회가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개별 사안들의 이제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포츠 선진국 패러다임, 이 스포츠 선진국 패러다임이란 건 소수의 엘리트를 육성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그렇죠. 향유할 수 있고 그 생활체육의 속에서 전환이죠. 예. 네, 그 속에서 선수들이 나와야 되는 구조, 이 선순환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려면은 그것과 관련된 법안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스포츠 기본법이라는 걸 이제 권고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과 신뢰성, 독립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스포츠 인권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권고를 첫 권고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걸 계속 안 받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에 이제 요거를 받아서 최근에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것이 출범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나마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조직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거기서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립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약간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하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 스포츠 윤리센터로 모든 지금까지 있던 사건들을 모두 이첩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의회에서도 이런 인권 실태 그리고 비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윤리센터의 독립성을 좀 담보를 해서 지역에서도 지부가 만들어진다든지 일단 실질적으로 이거를 수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 요구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조례 제정된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 독립성이라는 말 안에는 그 힘조차도 좀 같이 갖게 되어야만이 진정한 독립성을 띠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산시의회에서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직접 신고를 받는 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건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각종 비위 사실들을 직접 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편하게 신뢰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더 잘 마련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시 체육계의 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체육계를 둘러싼 문제부터 개선 방안까지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까지는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이 무엇보다 스스로가 더욱더 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은 아프겠으나 또 달게 한편으로 드려야 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보다 나은 우리 체육계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줄 평, 이게 굉장히 좀 무겁게도 또 진행해 왔기 때문에 첫 시작에 저희가 힌트 때 즐거웠던 만큼 조금 유쾌하게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느 분부터 한 줄 평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저를 보시더라고요. 빨리 해버리려고. 멋이 중한디. 맞습니다. 멋이 중한디. 곡성, 그럼요. 영화 곡성에 멋이 중한디. 정말 멋이 중한디.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를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가? 맞아요. 자, 다음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체육계의 따뜻한 사랑과 엄정한 칼날을이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배치되는 가치긴 하지만 배제돼가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사랑을, 배려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같고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조직에는 엄정한 칼날을 댈 때가 아닌가. 아, 맞습니다. 자, 다음 또 어떤 분? 제가 먼저. 두 분은 뭐 많이 하셔가지고 서로 눈치가 좀.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괜찮은 게 2개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체육을 만듭니다. 처벌은 솜방망이, 책임은 나 몰라라, 체육진흥은 인권 보호부터. 맞습니다. 이 또한 맞습니다. 되게 또 디테일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긴 시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엄격한 규칙 아래 개인의 능력만으로 어떤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죠. 지금껏 어찌 보면 그 어떤 것보다 공정한 세계라고 여겨졌던 그 체육계입니다만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그 세계는 그 어떤 것보다 또 불공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부디 제2, 제3의 최숙현이 나타나지 않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계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